혹시 요즘 하는 일마다 꼬이고 돈은 줄줄 새고 가족끼리도 괜히 말다툼이 잦아지는 것 같나요? 분명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어쩐지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느낌. 혹시 그 모든 불운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집 베란다에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풍수적으로 절대 베란다에 두면 안 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 건강운, 심지어 가족의 화목까지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집을 불운으로 이끌 수 있는 치명적인 베란다 식물 6가지를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 예정입니다. 그 중에는 설마 저게? 싶은 정말 의외의 식물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왜 이런 식물들이 우리 집에 해로운 기운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베란다에 오늘 말씀드릴 식물 중 하나라도 있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조치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이 나쁜 기운에 잠식되어 점점 더 불운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식물들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충격적인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란다에 두면 우리 집 해가 되는 식물 첫 번째, 바로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기형적인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대표적으로 극락조와 칼라릴리, 그리고 기형적으로 개량된 베고니아 같은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물들은 자연스러운 곡선이나 색감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화려하거나 인위적인 형태를 띠기 쉬운데요. 풍수에서는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도하게 화려하거나 기형적인 식물은 집안에 불안정한 기운을 불러오고 가족 내 경쟁심이나 과도한 욕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처럼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공간에 이런 식물을 두면 불안정한 에너지가 증폭되어 가족 간의 사소한 말다툼, 오해, 심지어 재물운의 급격한 변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락조화처럼 꽃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색이 너무 강렬한 경우, 혹은 칼라릴리처럼 꽃이 피 기형적으로 꼬이거나 인위적으로 개량된 품종을 여러 개 함께 둘 때, 베란다 창가에 여러 화려한 꽃이 몰려 있을 때 이런 불운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럴 때 집안 전체의 기운이 산만해지고 가족 간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 손님이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예민하거나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물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 꽃이 한꺼번에 피어나는 시기에는 집안의 에너지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식물은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거나 흙이 부족해 보이는 식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어플랜트, 수경재배 식물, 그리고 뿌리가 화분 밖으로 뻗어나온 몬스테라나 아글라오네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풍수에서 뿌리는 집안의 기반과 재물운, 그리고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뿌리가 노출되어 있거나 흙이 부족해 뿌리가 드러나는 식물은 집안의 기초가 흔들리고 재물이 쉽게 빠져나가거나 가족 구성원의 직업과 건강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뿌리가 화분 밖으로 심하게 노출되어 있거나 흙이 말라 비틀어진 경우, 수경재배 식물처럼 흙 없이 키우는 식물이 여러 개 있을 때 베란다에 이런 식물을 방치해 뿌리가 건조해지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 관리가 소홀할 때 불운이 더욱 커집니다. 이런 경우 집안의 기운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흩어져 재정적 손실, 가족 구성원의 건강 약화,
갑작스러운 이직이나 실직 등 예기치 못한 변동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가족 중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 있을 때 이런 식물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뿌리가 드러난 식물이 여러 개 모여 있을 경우 집안의 안정감이 크게 떨어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불안정한 기운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향이 강하거나 밤에만 강한 향을 내는 식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백합, 야레향, 라일락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풍수에서는 향기가 공간의 기운을 정화한다고 보지만 너무 강렬한 향은 오히려 집안의 맑은 기운을 흐리고 가족 구성원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때 강한 향이 더해지면 기운의 균형이 무너져 가족의 숙면을 방해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불면증, 두통, 신경과민, 무기력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창문을 닫고 베란다에 이런 식물을 두었을 때 향이 집안으로 퍼지거나 베란다에 여러 개의 향이 강한 식물이 몰려 있을 때 가족 중 예민하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불운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거나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은 경우에는 이런 식물이 집안의 기운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향이 한 공간에 섞일 때는 서로 다른 기운이 충돌해 더욱 불안정한 에너지가 형성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풍수적으로 의외로 집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식물들은 단순히 모양이나 향, 뿌리의 상태에서 비롯된 부조화로 인해 집안의 기운을 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처럼 외부 기운이 유입되는 공간에서는 이런 식물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니 위 조건에 해당하는 식물이 있다면 관리 상태를 점검하거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안의 에너지가 건강하게 흐르도록 식물 하나하나에도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베란다에 두면 해가 되는 식물은 바로 가시가 많고 뾰족한 식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인장이나 장미, 탱자나무, 아카시아, 찔레꽃, 해당화, 그리고 가시오갈피처럼 잎이나 줄기, 가지에 날카로운 가시가 도단한 식물들을 키우곤 하는데요. 풍수적으로 이런 식물들은 집안의 살기라고 불리는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낸다고 여겨집니다. 베란다는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인데 이곳에 살기가 강한 식물을 두면 좋은 기운이 흩어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 안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인장이나 장미, 탱자나무, 아카시아, 찔레꽃, 해당화 등은 뾰족한 잎이나 단단한 가시로 인해 가족 간의 불필요한 긴장감과 다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냉랭하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며 가족 구성원 사이에 말수가 줄거나 서로를 예민하게 대하게 되는 등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베란다에 이런 식물이 여러 개 모여 있거나 집안의 주요 동선이나 출입구 근처에 배치되어 있을 때 그 영향이 더 강해집니다. 날카로운 잎이나 가시가 시야에 자주 들어오면 무의식적으로도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가족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식물 대신 잎이 둥글고 부드러운 식물을 추천하는데 이는 집안의 에너지를 부드럽고 온화하게 만들어 가족 간의 화목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식물은 잎이 아래로 처지는 식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킨답서스, 호야, 종덩굴처럼 덩굴성 식물을 베란다에 걸어두거나 늘어뜨려 장식하는데 풍수적으로 이런 식물의 아래로 처지는 형태는 기운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집안의 기운은 원래 위로 상승하면서 활력을 주고 재물운과 건강운 역시 상승하는 에너지를 타고 들어오는데 잎이 아래로 축 처져 있으면 긍정적인 기운이 아래로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처럼 집안의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에 이런 식물이 많으면
가족 모두가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거나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킨답서스나 종덩굴이 길게 늘어진 채 방치되어 있으면 집안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에 휩싸이고 가족 구성원이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작은 일에도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건강운도 하락하여 잔병치레가 잦아질 수 있고 집안에 활기가 돌지 않아 각종 기회나 행운이 들어오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베란다에 여러 개의 덩굴 식물이 무성하게 늘어져 있거나 창문을 가릴 정도로 아래로 처져 있을 때 그 영향이 더 커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식물 대신 잎이 위로 뻗는 형태의 식물을 두어 집안의 기운이 상승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로, 너무 키가 크거나 잎이 무성해서 햇빛을 가리는 대형 식물도 베란다에 두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몬스테라, 야자의수, 고무나무, 대형 드라세나 등은 보기에는 싱그럽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베란다의 중요한 역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는 햇빛과 맑은 공기, 즉 양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인데 키가 너무 크거나 잎이 빽빽한 식물이 햇빛을 가리면 집안이 어두워지고 음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 약해지고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늘어나며 재물운도 정체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베란다에 대형 식물이 여러 개 놓여 있거나 창문을 거의 가릴 정도로 잎이 무성하다면 집안에 어둡고 침체된 기운이 감돌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소통 단절,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흐린 날씨에는 이런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베란다에 대형 식물을 둘 때는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식물의 위치를 조정해 집안에 밝고 맑은 기운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해당 식물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풍수적으로도 식물의 종류와 위치, 관리 상태에 따라 그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두었을 때 특정 식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집안 전체 어디든 두면 무조건 해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위치와 관리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기형적인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베란다에 둘 경우 외부의 불안정한 기운을 증폭시켜 가족 간 갈등이나 재물운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집안의 다른 위치에 두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응접실, 파티 공간처럼 에너지가 활발하게 순환해야 하는 곳에 이런 화려한 식물을 두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집안의 남쪽이나 서쪽에 두면 가족의 명예와 창의력을 북돋아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이 두기보다는 포인트로 한두 개만 두고 주변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게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거나 흙이 부족해 보이는 식물 역시 베란다에 방치하면 집안의 기반이 흔들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관이나 복도, 계단처럼 기운이 너무 빠르게 흐르거나 산만한 공간에 두면 오히려 에너지의 흐름을 부드럽게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경재배 식물은 투명한 용기에 담아두면 시각적으로도 청량감을 주고 공간에 맑은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현관이나 복도에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탁한 기운을 걸러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뿌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물을 갈아주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나치게 향이 강하거나 밤에만 강한 향을 내는 식물은 베란다에 둘 경우 밤에 음의 기운이 더해져 가족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지만 집안의 입구나 욕실, 환기가 잘 되는 거실 창가에 두면 공간의 냄새를 정화하고 상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낮 시간대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향이 적당히 퍼져 집안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 맞이 공간이나
파티룸에 두면 방문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공간에 특별한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침실이나 가족이 오래 머무는 공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드린 선인장이나 장미, 가시오가피, 탱자나무, 찔레꽃, 해당화 등 가시가 많고 뾰족한 식물들은 베란다나 거실, 침실처럼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나 에너지가 순환해야 하는 곳에 두면 살기,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기운, 트메를 집 안으로 들일 수 있어 갈등이나 불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물들을 집 밖 정원이나 울타리 근처 혹은 외부와 맞닿은 창가에 두면 오히려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이나 해로운 에너지를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풍수에서도 선인장이나 가시식물을 정원, 울타리, 창문 아래 등에 두면 외부로부터 집을 보호하고 침입자나 아군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시가 없는 다육식물이나 꽃이 피는 선인장 등은 실내에서도 긍정적인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덩굴성 식물이나 잎이 아래로 처지는 스킨답서스, 호야, 종덩굴 등도 베란다에 늘어뜨릴 경우 기운이 하락하고 집안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다른 공간에서는 보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나 현관, 계단처럼 에너지가 너무 빠르게 흐르거나 기운이 산만해지기 쉬운 곳에 이런 식물을 두면 기운의 흐름을 완화하고 공간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또 침실이나 서재 창가에 적당히 배치하면 심리적 안정감과 휴식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단, 과도하게 무성하거나 방치하면 기운이 정체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가지치기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잎이 크고 무성한 몬스테라, 야자수, 고무나무 등 대형 식물도 베란다에서 햇빛을 심하게 가리면 음의 기운이 강해져 좋지 않지만 거실이나 가족실, 집안의 동남쪽 재물운이나 동쪽 건강운, 구역에 두면 풍성한 잎이 집안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재물운이나 건강운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몬스테라는 동남쪽 재물, 동쪽 건강, 북쪽 경력운 등 집안의 특정 위치에 두면 풍수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물의 풍수적 영향은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란다에 두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집안의 다른 위치에 적절히 배치하고 관리하면 오히려 집을 보호하거나 에너지를 보완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의 구조와 가족의 생활 패턴, 식물의 특성을 잘 고려해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베란다에 두면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의외의 식물 3가지와 많은 분들이 흔히 키우지만 간과하기 쉬운 식물 3가지, 이렇게 총 6가지 식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식물을 키우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과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풍수만 믿기보다는 우리 집의 환경과 가족의 특성, 그리고 식물의 생육 조건을 잘 고려해 조화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베란다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행운이 머무르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풍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저희 인생행운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